유럽 중앙은행들은 그들 자신의 지폐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쵸? 그냥 사실 이거는 고백인 거잖아요. 이제 드디어 계속 실시간 방송을 아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글로벌 근본이제 얘기를 계속 듣고 계셨을 텐데, 이게 드디어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트. 1970년부터 준비한 글로벌 근본이제 파트 4. 마지막 파트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제일 많이 다루었던 분이죠. 게인스빌 코인스의 금분석가 얀 뉴베노이스님의 이제 칼럼이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해서 이분을 아예 저희 채널에 출연 요청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임스 리카드님이라던가, 뭐 마이클 멜로니,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분들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좀 생겼는데, 뭐 아무튼 갑자기 여기서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이제를 위한 무대 설정. FGC 이후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 폴란드, 터키, 오스트리아는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영국은행에서 금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여기서 FGC는 그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말하는. 아무튼 이거 이후에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맡겨주고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랑 영국은행에서 금을 자기네 나라로 다시 송환했다. 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게 이제 화폐에 대한 그 신뢰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시기였잖아요. 헬리콥터 머니라는 걸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2008년이니까요. 이 국가들은 법정 통화에 비해 준비 자산으로 금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금 저장 위치를 다양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보관된 금 보유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상실되거나 보유고가 처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스위프트 제재 맞으면서 러시아의 그 외환 보유고에 있는 그런 자산을 다 동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예 그냥 모든 은행들이 거래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이제 이런 제재로부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을 내가 우리나라에 보관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이 좀 많이 세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한테 이렇게 금을 대신 맡아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게 특정 한 국가에 이렇게 싹 다 해놓게 되거나 뭐 아니면 내 외환 보유고를 다 그쪽에 아무튼 저장을 해놓게 되면은 이런 제재 한 방에 그냥 나의 모든 자산이 싹 날아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이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다양화한다는 거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국내 금을 저장하는 것이 해외보다 안전하지만 런던과 같은 무역 허브에 금을 보관하면 수합 및 국제결제에 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랑 영국은행에서 금을 송환했다고 한 이유는 왜냐면 이 금이라는 것 자체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딱 두 개예요. 시카고 선물 거래소, 런던 금시장,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많이 저장을 해 두죠. 독일 중앙은행에 따르면 그들의 송환 계획에는 비용 효율성, 그리고 보안 및 유동성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준비한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국가에서 공식 금 보유량을 현재 도매 산업 표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폴란드는 런던 굿 딜리버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금계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금은 국제 표준이며 국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마다 자기만의 기준이 따로 있는데 그 골드바를 만드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죠. 뭐 한국 금거래소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의 금은 이제 그 한국조폐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자체의 표준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LBMA라고 그 런던 금시장 그 기준을 맞추기에는 진짜 까다로워요. 그게 기준이 되게 까다로워서 그걸 따내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만약에 따내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금들이 이제 정말 세계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금들로 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이 금을 사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게 되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굳이 전 세계에서 이제 거래가 쉽게 할 수 있는 그 런던 금시장의 표준으로 금계를 다시 이제 재가공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09년부터 금 보유고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습니다. 목표는 모든 골드바가
LBMA 표준을 준수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중앙은행이 이렇게 직접 밝혔는데요. 그래서 LBMA가 바로 런던 금시장입니다. 네, 런던 금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그 골드바의 표준으로 이제 모든 골드바들을 이렇게 다 바꿔버렸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국제시장에서 이 금이 더 손쉽게 거래될 수 있으니까. 유럽은 금본위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이 업계 표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 미국 공식 금 보유량에 대한 감사가 부적절하게 실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에 비할 데 없는 안정적인 자산을 알리고 금 소유권을 홍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2008년 딱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머니를 써서 이렇게 막 화폐를 찍어내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많은 국가들과 중앙은행들은 이거 달러를 믿을 수 있는 게 이제 맞아?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이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 준비하고 있었던 이제 유럽의 그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로 이제 우리도 대비를 해야겠다 해서 2008년부터 정확히 진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을 늘렸잖아요. 그 금을 늘리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막 금은 안 좋은 거, 금은 그냥 반짝이는 돌이라고 이제 전 세계가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이 화폐를 사람들이 더 생각하고 쓰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교육하고 약간 세뇌를 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부터는 얘네들이 행동이 완전 바뀌면서 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금이 좋은 거라고 홍보하고 자기네가 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그 프랑스 중앙은행의 공식 사이트에서 금은 가치의 궁극적인 저장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앤스 바이드만 총재에 따르면 금은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 기반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공식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금은 역경에 대한 훌륭한 해지입니다. 금에서 높은 위치를 유지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는 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입니다. 또한 금은 외화와 달리 평가절하될 수 없습니다. 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발행자의 지급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네덜란드 중앙은행이에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은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금은 완벽한 대지저금통이며 그러니까 가치 저장고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탓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면 금 재고가 다시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이렇게 금에 대한 평가와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하면서 더 그거를 인터뷰 석상에서도 드러내고 아예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그냥 기재해버리는 등 여태까지의 행보와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며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금이 그들이 발행하는 화폐보다 우수하다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높은 인플레이션과 역행 그리고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보호로서 금을 소유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화폐를 발행하고 관장하는 중앙은행이 이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만약 법정 통화가 금보다 안전하다면 이 중앙은행들은 사람들에게 금을 완벽한 가치 저장고로 소유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금은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발행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발행자의 지불 능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금을 소유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화폐라는 것도 중앙은행이 많이 발행하고 그 다음에 뭐 정부가 그걸 이제 막 많이 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막 5%인데
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막 낮춰가지고 막 금리가 1% 2%막 이런 식으로 돼서 제대로 그 물가 상승률 이상의 어떤 그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얘네 행동 이후에 내가 그 뭔가 매도를 한다던가 뭐 다른 걸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점이 되잖아요. 손해를 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국채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안 갚을 수도 있죠. 예. 진짜 선진국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뭐 사실 모라토리움 같은 걸 선언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국채에 대한 금리가 20%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서 막 100%, 200%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 이 화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기관 자체가 정부와 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발행한 자산은 얘네들의 의지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행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게 되잖아요. 근데 금은 이런 발행자가 없기 때문에 완벽히 가치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군가가 함부로 몰수할 수도 없으며, 이런 완벽한 그런 가치 저장고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부분. 유럽 중앙은행들은 그들 자신의 지폐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쵸? 그냥 사실 이거는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 화폐 보유하지 말고 금을 소유하라고 권고하는 건, 그들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공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에 중앙은행들은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화폐를 발행하고 관장하는 기관이 화폐가 아닌 금을 보유하라고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 화폐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거고, 원래 이들은 막 뭔가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명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에 막 돌리고 돌려서 말하고, 뭐 파월 의장만 보더라도 금리 앞으로 몇 프로까지 올린다 이렇게 말하는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약간 둘러서 이번엔 좀 강하게 갈 거야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 말하는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지금 말한 거면 그냥 이것보다 더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어조, 그 다음에 정말 직접적인 어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굳이 또 금을 보유하라고 한다는 건 얘네들이 다음으로 준비하는 게 금이 어떻게 좀 연관된, 그러니까 금이 기반이 된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도 이제 좀 직접적으로 밝혔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결론, 우리는 1970년대부터 유럽이 달러 패권에 맞서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한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중심에 금을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트 1, 2, 3를 지나서 지금 파트 4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서 1970년부터 준비한 글로벌 금본위제에 대한 내용으로 금을 균등화하는 전책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공평한 그 스타트 지점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뭐 이야기, 뭐 요거는 이제 거래소를 세우는 거, 그 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나 뭐 인도 같은 경우에 금 거래소를 많이 세워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것도 그렇고, 민간이 이제 금을 최대한 많이 소유할 수 있게 완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네, 요런 부분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후 그들은 국제적으로 공식 금 보유량을 균등화하고 금을 전략적으로 할당하고 금을 현재 업계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며, 현재 금을 완벽한 돼지도금통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금 보유량을 이제 균등화했고 이제 전략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기반을 마련한 거죠. 우리 이제 스타트 지점에 쓸 거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를 이렇게 만든 거고, 금을 현재 업계 표준으로 업그레이드 한 거는, 야 이제 우리 이거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은 너네 금이랑 우리 금이랑 똑같은 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달러도 내 달러와 저 사람 달러가 같잖아요. 같은 표준으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그러니까 금도 똑같은 표준으로 이미 다 맞췄죠. 다 맞췄고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똑같은 스타트 지점에 쓴 거, 그리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이 모든 게 준비됐으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기반을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을 홍보를 한다는 게 이제 사업을 시작함을 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은 완벽한 대지저금통, 완벽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글로벌 근본이제가 사실은 정말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시아 또한 점점 더 달러집에 반대하고 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마레이트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금에 고정된 새로운 국제통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2020년 4월 로이터는 상하이 금거래소 총재가 금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상쇄하기 위해 새로운 초조건 통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달러에 대한 지배력이 하락하기 때문에 금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한 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거를 이제 요구했다는 거죠. SGC 회장은 또 미국 글로벌 영향력은 줄어들고 글로벌 문제에서 유럽연합과 중국의 위상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에서 논의한 장기적 추세에 따라 경제력은 1971년보다 더 동등해졌습니다. 50년 전 미국과 서유럽은 세계 GDP의 59%를 차지했는데 현재 그들의 점유율은 40%입니다. 이는 퐁피두가 경제적,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더 많아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점이 있다는 말과 운이 맞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강대국인 미국, 중국, 유럽 지역, 러시아의 경제력은 위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적인 공식 금 보유량과 대략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금 균등화 정책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이제 금이고 이게 이제 GDP잖아요. 그러면 이 GDP와 금을 비교해서 얘네 경제력에 맞는 수준의 금이 있나를 보면 미국은 이제 8,000톤에서 조금 더 경제력이 높은 수준이고 유럽 근본이제를 준비하는 애들은 그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이걸 가지고 있죠. 금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추정치를 썼어요. 왜냐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보유한 금보다 무조건 훨씬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진짜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2만 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일단 이쪽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가 한 4,000톤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게. 그래서 그걸로 이 사람은 그냥 오케이 가장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자 해서 요렇게 한 건데 그렇게 봐도 거의 경제력만큼 일단 중국도 다 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다른 국가들 보면은 일본이라던가 영국이라던가 브라질, 한국, 캐나다 같은 국가를 보면은 경제력에 비해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러시아 같은 국가는 또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 요거를 보면 유럽,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가 이제 글로벌 근본이제를 선두적으로 이제 준비한 국가들이잖아요. 중국도 이게 추정치가 4,000톤인데 사실 저는 이것보단 무조건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8,000톤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요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국가들은 자기네들 경제력보다 훨씬 더 많은 금을 다 이미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사실상. 그래 보여요. 사실 이 준비는 아주 이전에 끝났고 아무튼 그렇고요. 중국의 공식 금 매장량에 대해 나는 5,000톤의 추정치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쪽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 게 이제 한 5,000톤 되는데 요걸로 이렇게 한 거고요. 차트의 본질은 GDP도 실제고 금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화폐가 평가제라되면 금과 GDP 분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공평한 금분위제로의 전환에 유리합니다. 아마도 일본과 영국은 금보유량을 늘리지 말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뭐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네,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의 특징은 금보다 미국 국채 같은 거 이런 자산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일본 공식 금 보유량은 1978년 이래로 변동이 없지만 외국 국채 보유량은 가장 많습니다.
인도, 브라질, 한국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을 사들였습니다. 캐나다에 금이 없는 이유는 저 너머에 있지만, 그러니까 뭐 알 수 없지만 땅의 매장량이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균등화 정책에서 보면 특정 어떤 국가들은 금 보유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쪽 그 글로벌 근본이제를 이제 하는 같은 팀에 속해 있는데 금을 별로 안 늘리는 국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몇몇 국가들은 조금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얘네들의 매장량이 그 어느 정도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이 매장된 거를 어차피 계속 해낼 거고, 그 매장된 양 자체가 얘네 사실 잠재적 금보유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보면 캐나다도 요런 쪽이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유럽과 다른 국가들이 금을 포함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근본이제와 유사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라고 뭐 미래를 당연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금의 미래의 또 저자인 제임스 리카즈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고전적인 근본이제는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의 근본이제인데, 여기서는 화폐의 모양도 바뀔 거다. 이전에 종이화폐와 전자화폐에서 이제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게 될 거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금이 기반이 된 그런 디지털 화폐, CBDC 같은 걸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향후 기사에서 이에 대한 경제학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금이 다가오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명목 금 가격은 현재 거래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기로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10배 이상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듯이 다시 없는 통화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금보다 더 적합한 다시 어디 있겠습니까?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는 국제적으로 가장 고르게 분산된 금융자산이며 그 안전성은 5,000년에 입증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재설정에 대한 유럽과 개발도상국의 신호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의 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금융포럼의 이 회장은요, IFF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혁명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규칙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이자 IFF의 공동의장인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흥 경제국, 즉 중국을 포함한 모든 신흥 경제국과 함께 그것을 해낼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예리한 관찰자들이 알아챘을 금을 향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0년부터 준비한 글로벌 근본이제, 먼저 시작했던 건 이제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가장 선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건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그 근본이제에 대해서 최근에 진짜 그런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도 금이 기반이 된 이제 화폐를 발행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2023년부터 점차 범위를 넓혀서 2025년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다 거래가 되게끔 하는 걸 이제 계획으로 잡고 있고, 뭐 중국도 이제 페트로 위안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으로 이제 하려는 그런 것도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가나도 이제 석유 거래 금으로 하겠다 그러고, 이제 오늘 얘기 또 드릴 내용 중에 브릭스 국가들도 페트로달러 부수려고 이제 금매입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이제 쭉쭉 해내가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 글로벌 근본이제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